재미있는 김밥, 장박의 중국 잡박사전입니다. 중국의 인구가 지금 13억을 넘어서 아마 14억 정도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14억이라고 지금 알고 있죠? 네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인구의 몇 배인가요? 약 28배 정도 그렇죠. 맞나요? 어마어마하죠. 인구 네. 대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죠. 네. 오늘 주제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중국의 인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좀 전에 중국 인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중국 인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중국 총 인구수는 14억 1,200만 명입니다. 지난 2019년보다 1,173만 명이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인구 증가율이 수년째 둔화되고 있어요. 2000년에서 2010년까지의 증가율은 0.57%인데요. 이에 반해서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0.53%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길게 봤을 때는 2050년부터는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돼서 2100년에는 약 8억 명대까지 줄어든다고 하네요. 머지않아 인구 대국의 패권을 인도에게 넘겨줘야 할 상황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네. 중국은 인구 감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산화 정책을 추진해 왔던 나라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산화 정책이 확실하게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오랫동안 일자녀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국가 경쟁력이 저하될 것을 걱정해서 2016년부터 이자녀 정책으로 인구 정책을 완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했는데 네.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원인으로는 젊은이들의 그런婚姻율이 네. 감소하는 것과 그리고 이혼율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네. 이렇게 1인 가구가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요,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인구도 점점점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에서는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혹시 박사님 중국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중국의 노인이고요. 네네. 중국이 14억 명이니까 한 3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거의 맞추셨는데요. 네. 약 2억 6천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전 인구의 18.7%를 차지하는데요. 네네. 이 숫자는 결코 작은 비중이 아닙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왜 이렇게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을 네.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년기로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네. 아시다시피 1950년대 말에는 마오쩌둥이 생산성 형성을 목표로 해서 대약진 운동을 추진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정책의 실패로 오히려 기근이 들게 되면서 이러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죠. 완전 대실패였죠. 네네. 이런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마오쩌둥은 인구는 국력이다 라는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다산을 장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건데요. 이때 태어난 베이비 부모들이 바로 지금 노년기로 접어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중국의 고령화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고령화 가속화 현상이 중국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네. 주로 어떤 영향이 예상이 될까요? 일할 수 있는 그런 인구가 줄어들면서 네.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생산성 하락 네. 가장 큰 문제네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이 가능한 노동인구를 15세에서 59세로 잡고 있거든요. 네네. 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연령대들이 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3.35%에 불과하다고 해요. 네. 과거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6.76%나 감소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네. 근데 반대로 부양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고성장은 네. 이제 슬슬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네. 중국 고성장의 둔화라고 하는 것은 이 중국이 국제경제에 차지하는 위치로 봤을 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중국이 오랫동안 세계 공장으로서 네. 그 글로벌 경제에 그 견인하는 그 역할을 해왔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중국의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이런 풍부한 노동력의 그런 축제는 이미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라고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반면에 중국에서 이 고령화는 네. 새로운 그런 성장의 기회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고령화가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예, 말씀이신가요? 바로 실버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네.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삼자라는 것이죠. 오, 되게 중요한 얘기 같은데 좀 더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노인 인구는 양로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의료, 양로, 헬스와 관련된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현 장년층들이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스마트 산업이 실버 산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보조 로봇, 자율주행차, 홈 CCTV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인구 고령화로 인한 실버 경제가 새로운 블루 오션이 될 수 있겠다는 네.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보다는 출산율을 높여서 인구 감소를 막는 것이 좀 더 우선시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러한 인구 정책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네네. 잘 아시는 그 중국 공산당 당 기관지인 광명일보조차도 네네. 이런 중국 정부가 업그레이드된 출산 정책을 마련해가지고 아이 낳을 권리를 가족이나 개인한테 돌려줘야 된다라고 지적할 정도로 이렇게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되고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 두 자녀 정책마저도 폐지하고 좀 더 자유를 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국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사실 그 중국의 인구 문제는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이것이 저희들한테 주어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네, 오늘 중국 잡학사전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